주제 17번 행렬에 진입한 점. 기억, 니은, 디귿 뭐 고르는 내용인데 요번 6월 모평 때 좀 빠졌죠. 6월 모평 때 안 나오고 작년 9월하고 작년 수능에서는 출제가 되었었는데 좀 6월에 빠진 게 조금 컸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볼 때는 아이들이 이거 나오면 고민도 안 하고 그냥 5번으로 찍고 넘어가서 그렇지. 그지? 좀 바뀔 필요는 있을 것 같아. 그냥 찍지 말고 지금 최근에 나오는 패턴은 정해져 있어. 어떤 개념? 곱해서 단위행렬꼴이면 무슨 관계? 역행렬 관계고 그 역행렬 관계에 있는 것들은 뭐해? 교환이 성립되고 그리고 주어진 식 2개 가지고 잘 짜맞추면 디귿을 알 수 있다 이런 내용이지. 그 패턴이 최근의 패턴은 그거밖에 안 나오고 있어. 그러니까 그 점에서 조금 초점을 두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9월 달에 살짝 변하면 그때 가서 또 준비하면 돼. 변하는 건 거의 없을 거야. 그래서 작년도 9월 모평 문제 보면은요. 자, 두 식을 만족한데 그랬을 때 다음 중 옳은 것을 골라라 이랬단 말이야. 됐니? 근데 작년 9월 모평에서 이제 아이들이 볼 거 없이 5번 찍었다가 망한 케이스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5번 이랬다가 이제 다 작살난 케이스야. 디귿이 안 돼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디귿이 안 돼. 그리고 조금 안 해봤던 케이스가 등장을 했어. 어떤 케이스? 이거. 요시. 근데 선생님 그 수원 그 개념편 강의 보면 얘도 정리되어 있어. 일종의 부정방정식이라 해서 A, B의 곱의 개수가 1일 때 A 앞에 있는 숫자와 B 앞에 있는 숫자를 곱해서 곱하면 얼마니? 1이지? 양변에 그 곱한 수의 단위행렬을 곱해서 더하라 했지. 그러면 이렇게 묶여서 어떻게 돼요? A의 B- 단위행렬로 정리될 거고 얘랑 정리하면 B 플러스 단위행렬 3 단위행렬 요래 정리되겠죠. 그러면은 D로 B 플러스 단위행렬이 공통이지. 그러면 앞에 A 남고 뒤에는 뭐가 남아? 단위행렬이 남는다고요. 그래서 A 더하기 단위행렬의 역행렬은 3분의 1 B 플러스 단위행렬이고 그 다음에 누구요? B 플러스 단위행렬의 역행렬은 3분의 1 A 더하기 단위행렬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래서 기억이 뭐가 되는 거야? 잡이 되는 거지. 이 두 행렬의 곱이 단위행렬꼴이 나오니 둘은 역행렬 관계가 있다. 곧 무엇이 성립해? A 더하기 단위행렬과 B 더하기 단위행렬을 뭐 할 수 있어? 자리를 바꿀 수 있지. 왜냐하면 역행렬 정의에서 나타나는 성질이니까. 맞아? 역행렬을 논하려면 뭐가 성립돼야 돼? 일단 교환이 성립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이 자리 바꾼 거야. 그래서 전개하면 BA 플러스 B 전개하면 A 전개하면 단위행렬 넘어가면 2 단위행렬. 그래서 주어진 식과 비교하면 A, B, 2 단위행렬 따라서 뭐만 같으면 돼? AB랑 이 식의 AB랑 이 식의 뭐랑 같으면 돼? BA가 같다. 이런 표현이지. 그래서 니은이 뭐가 돼? 참. 됐어? 6월 모평까지만 하더라도 기억이 맞고 니은이 맞으면 웬만하면 디귿이 맞을 거다 라고 안 되면 찍어라 이렇게 얘기했거든. 근데 이제 9월 달에 이제 그걸 못하게 됐어. 틀렸어. 그럼 이제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맞아? 그 확인 작업이 이제 힘든 거지. 어떻게 해야 돼? 주어진 조건대로 해야 돼. 주어진 조건이 누구야? 얘야. 얘가 뭐야? 삼승 더하기 삼승이라는 거야.
EBS가 조금은 좋아하는 식 중에 하나야. 삼승 더하기 삼승. 이거 가지고 예전에 기출문제도 있었어. 9월 목표. 이게 재작년인가? 식계산으로 해서. 어쨌든 보면 A 플러스 단위 행렬 얼마? A제곱 마이너스 AB A A 2행렬 플러스 얼마? 2제곱은 0행렬 이렇게 정리되겠지. 그지? 맞니?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 기억에서 A 플러스 단위행렬의 역행렬이 뭐 한다고? 존재한다고 그랬어. 그 얘 역행렬을 양변에 곱해. 그럼 얘가 어떻게 되니? 날아가겠지, 단위행렬로. 그럼 남는 게 뭐만 남아? 여기는 영행렬이니까 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단위행렬은 뭐? 영행렬이라는 2차 방정식이 등장을 하지. 그 2차 방정식을 가지고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단위행렬인지 확인해봐라 이랬어. 그럼 B행렬이 들어와야 되네? 그러면 A하고 B행렬이 공존하려면은 또 뭐가 생각나야 돼? 다시 말해서 이 식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짓이 없어. B를 끌어당길 수가. B라는 식을 이 식에 끌어당기는 방법은 얘밖에 없어요. 뭘 얻어내는 거야? 이 2차 식을 가지고. A 플러스 단위행렬의 역행렬을 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얻는 거야. 근데 얘 넘어가면은 A 마이너스 단위행렬이잖아. 플러스가 아니라. 맞아? 그래서 짜집기가 들어간다고. 어떤 짜집기? 얘를 인수분해할 거야. 어떻게? A 플러스 단위행렬 A 얼마는 얼마 이렇게. 그럼 이 식과 이 식이 동치가 되려면 마이너스 A행렬이니까 얘랑 얘랑 곱하면 A행렬이고 여기랑 뭔가 곱해서 정리하면 얘 마이너스 A가 나와야 돼. 그럼 얼마가 필요한 거야? 마이너스 2 단위행렬 이렇게 되겠지? 그럼 A제곱 A 마이너스 2A 그럼 마이너스 A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근데 여기 플러스 단위행렬인데 정리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2 단위행렬이야. 그러면 단위행렬이 되려면 이쪽에 넘어와서 3 단위행렬이 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이쪽에 얼마 있으면 돼? 마이너스 3. 단위행렬 이렇게 있으면 되겠지. 돼요? 요런 짜집기를 좀 해야 된다고. 요게 좀 어려웠지. 그러면은 A 플러스 단위행렬의 역행렬이 뭐가 되는 거야? 얼마? 마이너스 3분의 1에 A 마이너스 2 단위행렬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근데 우리는 바로 옆에 뭐가 있어? A 플러스 단위행렬의 역행렬이 또 있지? 얼마라고? 얘가 얼마라고? 3분의 1 B 플러스 단위행렬이라고. 맞아? 그럼 이 두 식이 뭐 해야 돼? 같아야 되겠지? 그럼 3분의 1, 3분의 1 털어버릴 수 있겠지? 그럼 여기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2 단위행렬이 되고 여기 3분의 1 털어버리면 어떻게 돼? B 더하기 단위행렬 이렇게 되니? 얘랑 얘랑 같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3분의 1, 3분의 1 털어버리면 마이너스 곱하고 그냥 나오고 그럼 얘 넘어가고 얘 넘어가면 어떻게 되니? A 플러스 B행렬은 뭐가 되는 거야? 단위행렬이 되는 거지. 마이너스 단위행렬이 아니라. 그래서 기역과 니은이 맞고 디귿이 틀렸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렵게 느껴진단 말이야. 디귿을 얻어내는 게. 그지? 근데 선생님들 보면은 참 쉽게 하고 있어. 왜냐? 그것도 패턴이니까. 왜 이걸 썼겠어? 왜 이걸 썼겠어? 최근에 이걸 가지고 많이 끌어내는 문제들이 많다고요. 요 식과 다 두 번째 식을 변형을 해서 서로 맞춰가지고 식 하나를 끄집어낸다고. 돼요? 예전에는 기역과 니은을 이용을 해서 뭔가 얻어내는 식들이 많았는데 최근의 경향에서는 요 두 식을 가지고 얘 식을 변형을 해서 역행렬 관계에 있는 게 서로 같다라는 식을 가지고 새로운 식을 끄집어내는 게 좀 많아요. 최근에는. 이러한 유형도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러한 패턴이야, 패턴. 자, 정리하시고 149번 보도록 하죠. 149번. 두 2차 정사각행렬 A와 B에 대해서 식 하나만 줬네. 재작년 9월이야. 식 하나 가지고 다음을 구해봐라 이랬어. 뭐 쉽죠. 왜?
뭐가 공통이지? A. 그럼 이 단위 행렬 마이너스 AB는 단위 행렬. 맞아? 그럼 A의 역행렬이 누구야? 이 단위 행렬 마이너스 AB. 맞니? 그래서 기억이 뭐야? 참. 그러면은 곱해서 단위행렬 꼬니까 역행렬 관계 뭐가 성립해? 둘이 교환이 성립되지. 그래서 전개하면 2A 마이너스 AB, A가 단위행렬. 그러면 첫 번째 주어진 식과 이 식을 비교하면 뭐만 비교하면 되니? 2A 단위행렬 마이너스 마이너스에 A제곱 B, AA, B하고 누구요? A, B, A가 같은 거지. 근데 기억에서 뭐가 존재한다고 그랬어? 역행렬 존재한다고 그랬지. A. 그러니까 뭐 할 수 있어? 보내버릴 수 있잖아. 그러니까 뭐가 성립되는 거야? AB 이꼴 BA. 교환이 성립됨을 나타내는 거지. 됐어? 그래 놓고 디귿을 물어봤어. 와, 이거 어떡하냐? 뭘 어떻게 해? 잘 봐봐. 양변에 2 곱해봐라. 2A다. 단위행렬 더하기 BA 제곱이다. 이 식하고 차이점. 얘 일로 넘겨봐. 그럼 뭐냐? 2A 마이너스 BA 제곱은 뭐니? 단위행렬이라는 거니? 그럼 결국엔 누구랑 같은 걸 보이기만 하면 되는 거야? 디귿은 A 제곱 B하고 BA 제곱이 같음을 보이면 되는 거지. 얘하고 얘만 지금 비교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뭐가 성립된다고 했어? 니은에서 교환. 그럼 AA B잖아 얘가. 그러면 얘네들이 뭐 할 수 있어? 자리 바꿀 수 있지? 그래서 얼마? AB A가 되고 또 교환이 되니까 얘네들이 바꿔서 뭐? BA가 돼서 얼마가 되니? BAA가 되니? 그래서 뭐가 돼? BA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디귿이 뭐가 되는 거야? 성립된다고. 근데 이때만 하더라도 아이들이 디귿은 확인을 안 해. 기억, 니은 되면 디귿 당연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 그래 왔거든 몇 년 동안. 그래서 작년 9월에 깨졌어. 그래서 올해 9월에도 그렇게 질렀다가는 좀 낭패 보는 경우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이러한 패턴의 문제, 끄집어내기 힘들면 주어진 보기를 뭐 해라? 잘 변형해라 이 뜻이야. 보기를 잘 변형해서 우리가 얻어내야 될 것을 챙겨라 이 얘기야. 됐니? 그냥 고지고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됐죠? 정리하고 150번 보도록 하죠. 150번. 이제 작년도 수능 문제. 두 식을 주고 기억, 니은, 디귿 옳은 걸 골라라 이랬어. 마찬가지 똑같은 패턴이지. 기억 보면 뭐가 공통이야? A가 공통이야. 그럼 A 마이너스 B는 몇이? 3 단행렬 이렇게 되겠지. 돼요? 그러면 A의 역행렬은 누구요? 3분의 1 A 마이너스 B 행렬. 또는 A 마이너스 B의 역행렬은 누구요? 3분의 1 A 행렬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그래서 A의 역행렬은 뭐 한다? 존재한다. 고로 뭐 할 수 있어? 둘이 자리를 바꿀 수 있다. 왜? 교환이 성립되니까. 그럼 전개하면 A제곱 마이너스 BA는 3 단위행렬이므로 주어진 식과 이 식을 비교하면 무엇이 성립해? AB 이꼴 BA가 성립되는 거지. 그래서 니은이 참. 됐니? 그럼 디귿은 AB의 전체의 제곱이 24 단위행렬임을 보이래. 그러면은 누구밖에 없어? 누구밖에 없어? 첫 번째 식 갖고 놀았고 이제 두 번째 식 안 쓴 거 갖고 해야지. 안 쓴 걸 봤더니 뭐야? A 제곱 B, AA B고 얘는 BBA야. 맞아? 근데 교환이 성립되지? 교환이 성립되니까 이 A가 어디로 올 수도 있어? 이렇게 가운데로 올 수 있지? 그러면 D로 뭐가 공통이야? A-B 행렬, AB는 A 플러스 B 행렬 이렇게 되겠지.
맞니? 돼요? 그러면 양변에 뭐랄까 3분의 1을 곱해버리면 재밌는 일이 일어나지. 3분의 1, 3분의 1. 왜? 얘가 뭐야? A의 역행렬이거든. 그럼 얘랑 어떻게 되니? 날아가겠지? 그럼 뭐만 남아 좌변은? B만 남지? 우변은 뭐 남니? 3분의 1 A 더하기 B니? 그러면 3을 곱하면 3B는 뭐니? A 더하기 B 행렬이야? 그럼 A가 뭐야? 2B 행렬이니? 그러면 A가 2B가 뭐라고? A라고. 그럼 몇 A제곱? 2A 행렬의 제곱은 24 단위 행렬이니까 A제곱은 몇 단위 행렬? 6 단위 행렬임을 보이기만 하면 되는 거지. 맞니? 돼요? 그럼 A에 관한 몇 차 방정식만 있으면 돼. 그래, 2차 방정식만 있으면 되겠지. 됐어? 응? 됐지? 그러면 A에 관한 2차 방정식을 어떻게 만들어? 뭘 어떻게 만들어? 얘가 있는데. B가 얼마야? 2분의 1 A 행렬이거든. A에 관한 2차식으로 만들고 싶은데 2차식이 여기 하나 있어. 그지? 근데 누가 걸리적거려? 그럼 대입하면 되잖아. 그럼 A제곱 마이너스 A에 B가 누구요? 2분의 1 A 행렬이야. 그게 3 단위 행렬이래. 그럼 이게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1 A제곱이니? 더하면 어떻게 되니? 2분의 1 A제곱이 3 단위 행렬 이렇게 되니? 따라서 A제곱이 얼마가 돼? 6 단위 행렬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아, 나왔네. 중면 끝. 여기서도 이제 뭘 이용해서? 역행렬 이용해서 얻어낸 거지. 그러니까 이거를 괜히 쓴 이유가 있는 거야. 그냥 막 써낸 게 아니란 말이야. 필요하니까 쓰는 거야. 그러니까 최근의 경향이 그래요. 이 식을 가지고 뭔가 만들어내는 것들이 많어. 그러니까 서버로 타세요. 이게 나오면. 응? 어렵지 않잖아. 그치? 정리하고 151번 보도록 하죠. 151번. 올해 6월 모평은 이제 안 나왔고, 작년 6월 평가원 문제를 좀 보면은 좀 패턴이 너무 허접한 패턴이 등장을 했어요. 작년 6월은. 그래서 조금 동떨어져 있는데, 그래도 해보지 뭐. A 삼성을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양변에 뭐고 하면 되니? 양변에 A를 곱하면 되겠지? 맞아? 그러면 요 마이너스 A 제곱은 뭐가 되는 거야? A가 되니까 기억은 뭐가 돼? 참이 되겠지. 그쵸? 그 다음에 니은은 여기 좀 옛날에 쓰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최근에는 이런 방법을 좀 잘 안 물어봐. 이걸 이용해서 물어보는 게. 예전에 많이 나왔던 얘기인데 어쨌든 A제곱이 마이너스 A니까 집어넣어봐. 마이너스 A 넘어가면 B제곱이 어떻게 되니? 여기 기억. 니은 마이너스 A야. 넘어가면 B제곱이 얼마가 돼? 2A 단위 행렬 이렇게 되니? 맞아? 그럼 B제곱에다가 왼쪽 오른쪽에다 뭐 곱한 거야? A지? 그래서 무슨 용법? LR 용법을 쓰면? 그지? 기억나니? 왼쪽 오른쪽에다 뭐 곱하는 거야? A를 곱한다고. B제곱 A는 2A 플러스 단위 행렬 A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그러면 전개하면 2A제곱 A고 2A제곱 A니까 우변이 같으니 좌변이 뭐한 거야? 자동으로? 같다 이렇게 되겠지. 돼요? 그리고 이제 디귿을 물어봤어. 디귿. B의 역행렬이 존재하냐라고 물어봤어. 그러면은 뭘 가지고? 얘지 뭘. 디귿. 요식 갖고 해야지. B제곱은
2A 더하기 단위행렬. 그럼 B에 역행렬이 존재하냐 못하냐 이걸 따져야 되니까 뭐가 있어야 돼? B에다 뭔가 곱해서 단위행렬 꼴이라는 게 나와야 되지. 근데 우리가 아는 건 제곱이 마이너스 A인 거지. 제곱이 마이너스 A? 개수를 봐봐. 2, 1이야. 양변 뭐해? 제곱을 하면 B 몇 승이 돼? 4승이 되고 정리하면 4A 제곱 4A고 단위행렬 이렇게 되니? 그러면 좌변은 B 곱하기 B 3승이 되고 A 제곱이 얼마라고? 마이너스 A라고. 그럼 마이너스 4A에다가 4A 더하니까 얼마니? 0이지? 개수를 보라고 했잖아. 2, 1. 응? 그래서 뭐가 돼? 단위행렬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뭐? B의 역행렬이 뭐가 되는 거야? B 3승이 되면서 B의 역행렬이 존재해 안 해?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됐어? 간단하죠. 그래서 많이 풀다 보면 이런 유형을 많이 풀다 보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조금이나마 여러 가지 방법들을 알게 된단 말이야. 그 방법들 가지고 끄적끄적 되다 보면 충분히 나오면 점수를 얻어갈 수 있는 문제가 되니까 연습들 많이 하시고 다음 주제 들어가도록 하죠. 주제 18번 연속 확률 분포와 추정에 대한 얘기를 하면 여기에서 이 주제에서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해야 될 게 공부를 해야 될 게 세 가지야. 물론 더 많이 얘기하면 더 많아지지만 크게 세 가지. 첫 번째가 이제 정규 분포와 표준 정규 분포에 대한 얘기, 두 번째가 모집단과 표본에 대한 얘기, 세 번째가 추정, 신뢰도에 대한 얘기. 세 가지인데 그 첫 번째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 일단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누구야? 확률, 밀도, 함수에 대한 얘기지. 맞아? 확률 밀도 함수란 뭐다? 넓이를 통해서 무엇을 얻어내는 거야? 확률을 얻어내자라는 거지. 맞아? 그래서 하나의 확률 밀도 함수가 이렇게 있으면 확률 밀도 함수가 다음과 같이 그려지면 여기가 A고 여기가 B면 전 구간 A부터 B까지에 대한 확률 밀도 함수가 있다. 그러면 여기 얼마요? P부터 C부터 D까지의 요 면적이 무엇을 의미한다? C부터 D까지에 대한 면적. 뭘로 구하겠어? 적분으로 구하겠지. 곡선이니까. 그 면적은 곧 무엇을 의미한다? C부터 D까지에 대한 확률을 뜻한다고. 그게 이제 확률 밀도 함수의 특징이지. 넓이를 통해서 확률을 구한다. 고로 어떠한 성질이 있어? 확률 밀도 함수는? 확률 밀도 함수의 성질은 어떠한 성질이 있어? 전 구간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전 구간에 대한 확률 총합은 얼마다? 1이고 맞아요? 그리고 그 확률 밀도 함수는 반드시 무슨 수?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고 그랬지. 왜냐하면 확률 가지고 넓이가 확률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음수가 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X축 밑으로 그려지는 확률 밀도 함수는 없다 이런 얘기야. 돼요? 그리고 이 확률 밀도 함수를 가지고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어? 통계적 자료를 얻어낼 수 있죠. 평균, 기대값, 분산, Vx 얘네들을 얻어낼 수 있지. 어떻게 얻어내? 우리가 이산확률 분포에서는 평균 어떻게 얻어냈니? 확률 변수에다가 확률을 곱해서 죄다 더했잖아. 그지?
그럼 똑같아. 확률 변수 x에다가 확률이 뭐야? 넓이가 확률이지. 그 넓이는 뭐 fx와 누구? 밑변 dx 직사각형 면적으로 넓이를 구하면 되지. 그리고선 뭘 취하면 돼? 인테그럴 얼마요? 뭐 a부터 b까지, 여기 구간 a부터 b까지 전 구간이라고 하면 전 구간에 대한 확률 변수와 확률에 대한 곱으로 뭘 얻어낸다? 평균을 얻어내죠. 돼? 그 다음에 분산은 어떻게 구하니? 분산은 별량 제곱에 대한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뭐해? 빼면서 구하잖아. 그럼 뭐가 필요한 거야? 별량 제곱에 대한 평균. 이산확률 분포에서 어떻게 구했니? 별량을 제곱한 다음에 거기에 대응되는 확률을 곱해서 죄다 더했지? 마찬가지로 확률 변수 x를 제곱하고 거기에 확률 fx, dx를 곱한 다음에 전 구간에 대해서 뭐 하면 돼? 더하면 된다. 그리고 뭘 빼? 위에서 구한 평균을 제곱해서 빼면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확률 밀도 함수를 통해서 넓이를 통해서 확률을 또 구할 수 있고, 맞아? 그 확률 밀도 함수를 통해서 무엇도 얻어낼 수 있는 거야? 통계적 자료인 평균과 분산 또한 얻어낼 수 있는 거지. 분산을 얻어내면 어쨌든 모두 얻어낼 수 있는 거야. 루트를 씌우면 표준 편차도 얻어낼 수 있는 거죠.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얻어냈단 말이야. 그럼 이제 문제가 생기지. 어떤 문제가 생겨? 뭐 확률 밀도 함수 적분하기가 쉽지는 않겠죠. 확률 밀도 함수가 정말 다양할 거 아니야. 그 다양한 함수를 적분을 해야 되는데 적분이라는 게 사람의 손으로 할 수 있는 게 있고 사람의 손으로 할 수 없는 게 더 많어. 그럼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조상님 가우스님께서 얘를 어떻게 이 확률 밀도 함수를 뭐해? 일반화 시키죠. 일반화. 어떻게? 그 확률 밀도 함수를 어떻게 해요? 루트 2파이 시그마분의 1 2에 마이너스 2 시그마 제곱 x 마이너스 m의 전체 제곱으로 일반화 시킨다고요. 그러니까 겁내 많은 확률 밀도 함수를 다 이제 세팅하는 거야, 일반화. 그러니까 특수한 형태지, 솔직히 얘기하면. 다 이렇게 다 이쪽으로 들어오지 못하겠지. 돼? 근데 이 함수가 특이한 거는 루트 2파이 숫자고 시그마는 표준 편차고 1 숫자고 2라는 애는 숫자야. 무리수. 자연대수 2.7을 얼마는 무리수야. 시그마 제곱 분산이고 m은 평균이고 x는 별량이야. 그러면 이 함수 식만 외우고 있으면 뭐하고 뭔 값에 의해서 변화가 생긴다라는 거야? 이 식은 평균과 분산에 의해서 함수가 변한다 이 얘기야.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뭐라고 부르냐면 확률 변수 x에 대한 무슨 분포? 정규 분포라고 한다고요. 평균과 분산에 의해서 이 식이 변화가 생긴다라는 거야. 뿐만 아니라 이 식의 그래프는 누구를 중심으로? 평균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인 종 모양의 그래프가 나타나 이렇게.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그럼 평균이 변하면 이 축이 왔다 갔다 하겠지. 그럼 그래프가 왔다 갔다 하겠죠. 그래서 평행 이동을 의미해. 근데 분산이 변하면 요 높이가 얼마야? x가 m일 때야, m. 0승이죠? 그러니까 여기 높이가 얼마야? fm은 함수값이 얘가 0승 1일 때니까 얼마가 되겠니? 루트 2파이 시그마분의 1이란 말이야. 그럼 표준 편차가 커져. 분산이 커진다는 거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높이가 낮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프가 분산, 표준 편차가 커지면 분산이 증가하면 낮아진다고. 평평해져. 근데 고르다라는 표현은 아니야, 별량이. 왜? 편차가 크다라는 건 표준 편차 분산, 흩어져 있는 정도가 크다는 거니까 들쭉날쭉이야. 자료의 값이 들쭉날쭉 한다고. 그에 반면에
얘가 작아지면 분산이랑 표준 편차가 작아지면 전체 값이 커지겠지. 그러니까 높이가 어떻게 돼? 이렇게 증가를 한다고. 이렇게 돼요? 분산이 작아지면 높이가 이렇게 쭉 올라간다고. 그러면서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뭐에? 다닥다닥다닥 들러붙어.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다닥다닥 들러붙는다고. 뭐야? 이 곡선을 확률 밀도 함수이자 함수의 그래프이자 정규 분포 곡선이라 해요. 그럼 문제는 뭐야, 얘는? 평균과 분산에 의해서 그래프 모양이 변한다는 거 아니야. 특히 분산에 의해서. 맞아? 그러면 적분을 하면 그 값 또한 변화가 심하겠지. 가뜩이나 얘를 적분하자라는 거는 더 무모한 짓이잖아. 그지? 그래도 다행인 것은 그 자료들을, 그 적분한 값들을 표로 다 구해줬어. 그걸 가지고 정규 분포 표라고 그래. 근데 그 양은 되게 방대하겠지. 왜냐하면 분산과 평균에 의해서 변하니까 평균이 얼마일 때 분산이 얼마, 평균이 얼마일 때 분산이 얼마일 때 다 나눠져 있다고. 그러니까 자료를 찾아보려면 꽤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그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얘를 뭐 했어? 표준화 시킨다고. 표준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불러? 표준 정규 분포라고 그래. 그랬을 때 그 표준화 시킬 때 나타나는 변수가 Z야. 그래서 일명 Z분포라고 그래. 얘를 이제 표준 척도라고 하는데 이 표준 척도의 값은 시그마분의 별량 마이너스 평균으로 구해. 그러면 확률 변수 X에 대한 평균은 M이고 확률 변수 X에 대한 분산은 시그마 제곱이라면 얘네들을 이용해서 Z라는 변수에 대한 평균과 Z라는 변수에 대한 분산을 구하면 0과 얼마? 1로 변한다 이 얘기야. 그래서 정규 분포가 확률 변수 X가 아니라 Z로 변하면서 그 값이 얼마요? 0과 1로 고정이 돼버려. 그래서 어떠한 곡선? Z축이고 좌우 대칭인 종 모양의 그래프가 나타나. 누굴 중심으로? 평균. 얼마예요? 0이 되겠지. 그래서 우리는 이 곡선, 이 확률 밀도 함수를 가지고 뭐라고 불러? Z가 되겠지. 표준 정규 분포 곡선이라고 그래. 그래서 우리의 조상님들께서 0부터 임의의 t까지 그 적분값을 구해주셨어. 그래서 얼마? 0부터 z값이 t. 이 값들을 다 뭘로? 표로 구할 수 있게끔 해주셨다고. 그걸 가지고, 그 표를 가지고 뭐라고 불러? 표준 정규분포 표라고 한다고. 아야. 그냥 집에서 쉬지. 왜 와서 자. 됐냐? 그래서 우리가 문제에서 정규분포로 주어지면 그걸 가지고 표준화 시켜서 무엇을 해? 표를 통해서 확률을 얻어낸다고. 돼요? 뿐만 아니라 이 표준 정규분포의 특징은 뭐냐면 확률 변수가 X고 어떤 건 확률 변수가 Y야. 다시 말해서 서로 다른 두 집단이 있어. 서로 다른 두 집단,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집단을 비교를 해, 자료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부계여고 성적과 부평고의 성적을 비교를 해. 그러면은 뭐 누가 잘했고 뭐 점수가 70점이고 여기가 50점이야. 그렇다고 50점 애가 70점 애보다 못했을까? 그건 모르는 법이야. 왜? 그 학교에 대한 평균과 표준 편차를 가지고 두 자료를 어떻게 해? 표준화시키면서 비교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는단 말이야. 그게 뭐야? 표준 정규분포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야.
정규분포를 표준화시켜서 이제 구하는 것도 있겠지만 서로 다른 두 집단을 비교할 때 쓰이는 방법이 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그 내신 성적 산출할 때 학교 평균하고 표준 편차까지 같이 제출해. 너희들 등급 성적만 제출하는 게 아니라 점수만 제출하는 게 아니라 학교 평균하고 표준 편차를 제출을 한다고. 그러면 이 학교 저 학교에서 다 똑같이 내면은 그걸 가지고 뭐해? 표준화 시킨단 말이야.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집단 이상을 비교하게 되는 거야. 어느 학교가 더 잘하고 어느 학교가 못하고, 얘가 같은 동급이면은 얘가 잘하는 건지 제가 잘하는 건지 비교하게 된다. 근데 거기에 이제 약간의 변수가 또 들어가긴 하지. 등록권이, 일반권이 뭐 이렇게. 그에 따라서 좀 달라져. 하지만 어쨌든 수학적으로 얘기했을 때는 서로 다른 두 집단 이상을 비교할 때는 얘를 쓴다는 거지. 그래서 두 집단 비교할 때 많은 문제가 얘로 인해서 풀리게 될 거예요. 됐어? 그래서 지겹도록 아마 하게 될 거야. 자, 어쨌든 이제 기본적으로 정규분포와 표준정규분포까지 이제 정리했고요. 이어서 또 내용 설명 들어가도록 하죠. 네 번째, 이항분포와 정규분포 사이의 관계. 무슨 얘기냐면 이항분포는 어떻게 돼? 시행의 수에 일어날 확률을 가지고 표현하는 방법이지. 그러니까 이산확률 분포표를 간단하게 정리하는 거지. 확률 변수 x가 뭘로 일어나? 시행의 수로. 그때 나타날 확률이 어떤 확률들이야? 죄다 독립시행으로 일어나는 거지. 맞아? 근데 그때 요 n이 시행의 수가 적당히 커져버리면, 이 적당히 커진다라는 게 수학적으로 5인가 10인가 그래. 그냥 뭐 어쨌든 10,000번 한다고 해봐. 1000번만 해볼까? 1000번 일어나. 1000번 조사해. 그랬을 때 300번 일어날 확률부터 500번 일어날 확률까지 구하여라 이래. 그럼 어떻게? 300번, 301번, 302번, 303번 일어날 확률을 다 구해야 된다고. 얼마까지? 500번까지. 그럼 그거 다 어떻게 해? 그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 1000번 중에 300번 일어날 확률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 얘가 일어날 확률이 얼마? P의 300승. 아닌 게 700승. 그럴 수 있는 경우의 수 1000C 300. 이걸 계산해야 된다는 거야. 몇 개를? 301, 302, 303 해가지고 500까지. 계산이 가능해? 못하겠지. 그걸 누가 해?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야? 너무 힘드니까. 이 이항분포를 통해서 뭘 얻어낼 수 있어? 통계적 자료를 얻어낼 수 있지. 얼마? MP. 분산은 MP. Q를 통해서 평균과 분산을 얻어낼 수 있다고. 맞아? 그러면 이 평균과 분산을 가지고 뭘 만들어내? 정규분포 만들어낸다고요. 그럼 이 정규분포를 가지고 뭘로 표현하면 돼? 또 표준화시키면 되겠지? 맞아? 그래서 A부터 B까지에 대한 확률을, 이 이항분포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A부터 B까지에 대한 확률을 뭘로 바꿔? 변수를 Z로 바꾼다고. 그래서 T부터 S까지 다 바꾸면 되겠죠. 이 T값은 어떻게 바꾸면 돼? 표준편차분의 별량 A-평균. 얘는 표준편차 별량 B-평균. 얘를 통해서 이항분포를 가지고 정규분포화 시켜서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고 그랬죠. 맞아? 응? 그 다음에 이제 5번째에 대한 내용이 이제 뭐야? 모집단과 표본에 대한 얘기죠. 모집단과 표본.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어쨌든 전체를 다 조사를 해야 돼. 전체. 전체를 모집단이라고 불러요. 그랬을 때 그 모집단에 대한 정규분포가 있을 거야.
맞아? 그랬을 때 그 모집단의 평균을 뭐라고 그러냐면 모평균이라 하고, 모집단에 대한 분산을 뭐라고 부르냐면 모분산이라고 불러요. 전체는 모집단이라 하고. 그러면 공장에서 생산되는 모든 볼펜, 불량품이냐 양품이냐 조사를 해야 돼. 겁내 많겠지. 근데 빨리빨리 해야 되잖아. 그럼 방법이 뭐야? 사람을 많이 투입시키거나 아니면 기계화시키던가. 돈이 많이 들겠지. 그리고 그 불량품을 하나하나 다 조사해야 돼. 그걸 무슨 조사? 전수조사라고 그래. 그러니까 전수조사는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아니면 그걸 단축시키려면은 비용이 많이 들게 돼. 그러니까 어떤 조사를 해버려? 표본 조사를 해버린다고. 샘플 조사. 한 번만 하니? 아니, 여러 번의 샘플 조사를 하게 된다고요. 어? 여기 이제 X1, X2, X3 땡땡땡땡 해가지고 XN, N개에 대한 샘플 조사를 하게 된다고요. 됐니? 그랬을 때 그 샘플 조사를 할 때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표본 조사라고 그래. 표본 조사를 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하냐면 복원 축출 방식으로 해. 복원 축출 방식으로 한다고요. 보고 다시 보는다는 거야. 그럼 뭐야? 처음 꺼낸 표본에 대한 자료가 있을 거고, 두 번째 꺼낸 자료가 있을 거고, 세 번째 꺼낸 표본에 대한 자료를 죄다 구할 수 있을 거야. 그 값들은 죄다 어떠한 관계가 성립돼? 얘하고 얘, 또 얘하고도 다 서로 뭐가 돼요? 독립적인 관계가 되지. 왜냐면은 넣고 다시 집어넣고 조사한 다음에 빼서 조사한 다음에 다시 집어넣으니까 전체에 대한 경우가 변하지 않는단 말이야. 맞아? 확률에서도 얘기했잖아. 복원 사건은 내가 보고 다시 집어넣는 거라 다음 사람하고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 만약에 비복원이라면은 내가 보고 가져가 버리면 뒤에 사람은 내가 뭘 가져갔냐에 따라서 영향이 있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이 다 독립적이라고요. 이 자료들이. 그리고 그 자료들이 다 있을 거 아니야. 맞아? 근데 이제 고등학교 과정상 그 자료들을 평균과 분산은 모평균과 모분산을 따라간다고 그냥 가정을 해버려. 모평균과 모분산을 따라간다고 그냥 가정을 해버려. 뭐 다를 수도 있겠는데 그냥 하나의 특수한 경우만 배우는 거야. 됐니? 그러면은 N개를 꺼내서 N개를 조사했는데 사장한테 이 자료들을, N개에 대한 자료들을 딱 줘버려. 그러면 겁내 맞겠지? 왜냐하면 이거 통계적 자료라는 건 한눈에 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통계적 자료를 얻어내는 거야. 통계라는 거는 자료를 한눈에 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하는 짓거리란 말이야. 근데 자료가 겁내 많아. 그럼 뭘 보라는 거야? 물론 보여주면 좋겠지. 근데 윗사람들은 다 어떻게? 간단한 자료를 얻고 싶을 거 아니야. 좋다? 나쁘다? 아주 좋게, 간단하게. 불량품이 많다? 불량품이 거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맞아? 그러기 위해서 이제 뭐? 새로운 변수가 도입이 된다고. 그게 뭐야? 표본 평균이라는 새로운 변수야. 그 표본 평균은 어떻게 구하냐고? 별량의 값들을 죄다 더해서 개수로 나눈 거야. 그리고 나서 그 표본에 대한 평균과 분산을 얻어보면, 다 놓고 해보면, 확률 변수 조작에서 해보면 평균은 그대로 평균을 따라가고, 모평균을 따라가고, 분산은 모분산을 뭘로 나눠? 크기로 나눈다고요. 그래서 표본 평균에 대한 정규 분포는 평균과 분산
이렇게 정리한다고요.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이 평균은 표본 평균이 아니라 표본 평균에 대한 평균이야. 얘 변수 이름은 표본 평균이라는 거야. 표본 평균이라는 변수에 대한 분산이라는 거지. 됐니? 그래서 문제에서 얘네들 값을 제시한 건지 아니면 얘네들 값을 제시한 건지 잘 구분해야 돼. 그리고 더 헷갈리는 건 뭐냐면 이 표본에 대한 표본 평균에 대한 표본 조사에 대한 내용에 관련된 문제인지 아니면 이항 분포를 통해서 정규 분포로 바꿔서 표준화시켜서 푸는 문제인지 구분 지어야 돼. 거기에는 핵심 단어인 표본 평균이라는 표현이 있다, 없다 이걸로 구분을 줘. 그러니까 몇 번 시행을 해. 그래서 시행해서 얻은 결과야. 그러면 이걸로 갈 수도 있어. 근데 몇 명 꺼내서 거기 시행한 결과에 대한 평균 이래버렸어. 문제에서. 내가 몇 명 시행한 거에 대한 평균, 자료를 끄집어내서 평균을 구했어. 그럼 그건 무슨 평균이라는 거야? 표본 평균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 자료를 갖다 쓰는 거야. 근데 내가 몇 명 시행해서 조사해서 일어날 확률 어쩌고저쩌고 그랬어? 그럼 얘야. 그러니까 표본에 대한 평균이라는 단어가 문제에서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 푸는 방법 자체가 바뀌어. 그래서 잘 읽어봐야 된다는 거지. 근데 문장제 문제를 아이들이 읽기 싫어하지. 되게 단순해. 근데 되게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집단과 표본에 대한 얘기를 통해서 이제 얘네들 가지고 또 뭐해? 표준화 시킨 다음에 확률을 구해낼 수 있겠지. 됐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모집단과 표본까지에 대한 두 번째 내용까지 마쳤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신뢰도에 대한 내용 설명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이제 추정에 대한 얘기인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뭘 공부해야 돼? 신뢰도라는 걸 공부해야지. 신뢰도. 그러니까 뭔 짓을 하는 거냐면 우리가 좀 아까 이제 전수조사에 대한 얘기를 했단 말이야. 모집단에 대한 거. 그리고 표본조사를 했단 말이야. 다 하기 힘드니까. 그럼 어쨌든 일부를 가지고 전체를 조사했으니까 반드시 뭐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야? 오차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 오차를 최대한 줄이는 방법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아니고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하고자 하는 일은 신뢰도에 대한 얘기를 해보자라는 거야. 그럼 신뢰도란 뭐냐? 신뢰도란 두 글자로 얘기하면 확률이야, 확률. 확률이라고, 확률. 그럼 어떤 확률이냐? 내가 표본조사를 했을 거 아니야. 그치? 내가 조사한 자료를 통해 얻은 통계적 자료에서 임의의 구간을 잡았을 때 그 구간 안에 모평균이 들어올 확률을 신뢰도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통계적 자료를 통해서, 그러니까 표본조사를 통해서 통계적 자료 평균과 분산을 얻어냈지. 그럼 걔네들을 표본조사를 얻어서 표본 평균에 대한 자료를 얻어낸 거나 마찬가지겠지, 그지? 그럼 그 자료를 통해서 이제 뭔 짓을 하냐면 임의의 구간을 잡아. 그냥 그렇게 잡는다고. 그럼 구간을 잡았을 때 그 안에 이제 뭐가 들어와? 뭐가 있을 확률이야? 전체 평균, 모평균이 있을 확률을 신뢰도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구간을 넓게 잡으면 확률이 어떻게 되겠니? 1에 가까워지겠지.
그럼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별로 좋은 건 아니지, 그지? 그냥 눈 감고 던져도 다 있는 거 아니야. 대신에 구간이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확률은 어떻게 되죠? 작아지겠지. 그럼 만약에 그 구간 안에 모평균이 있다 그러면 그 자료는 겁내 좋은 자료겠지. 맞아? 그래서 신뢰도, 99% 신뢰도하고 95% 신뢰도를 우리가 이제 보통 공부를 하는데 99% 신뢰도 자료가 좋은 거냐, 95% 신뢰도 자료가 좋은 거냐라고 물어보면 95%가 그나마 좋은 거지. 맞아? 그 안에 있는 모평균이니까. 돼요? 응? 신뢰성하고 신뢰성이 좋다랑 신뢰도가 좋다라는 거는 조금 차원이 달라. 그래서 신뢰도라는 정의를 정확하게 알아두시라고요. 그래서 요것만 알면 끝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첫 번째 무엇을 해? 95% 신뢰도를 생각하게 되는 거지. 물론 이제 99%도 생각해야 되지만 구하는 상황을 좀 이해하면 변형되는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거고요. 그렇지 않고 이제 공식만 알고 있으면 대입밖에 못해. 그러니까 기본적인 문제 대입해서 푸는 것밖에 못한다고요. 근데 최근에 들어서는 조금 변형하는 문제들이 이제 출제되고 있는 실정이긴 한데 그냥 봐, 어렵지 않으니까. 95%래 확률이. 내가 임의로 구간을 잡았을 때 그 구간 안에 모평균이 있을 확률이 95%래. 그럼 확률이 95%라는 거는 표준 정규분포 곡선을 통해서 표준 정규분포 곡선을 통해서 이렇게 표준 정규분포 곡선을 통해서 95% 확률이 95%야. 그러면은 결국 0을 중심으로 좌우대칭이고 마이너스 네모부터 네모까지 요 색칠된 부분의 면적 확률의 값이 얼마가 된다는 거야? 0.9가 된다는 거지. 그리고 그 반쪽아리는 얼마가 된다는 거야? 0.475가 된다는 거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표준 정규분포 표를 보면 Z의 값이 네모까지가 0부터 네모까지가 0.475라는 값을 갖는 이 네모의 값이 얼마인지 알아보니까 1.96이라는 거야. 1.96이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얼마? 1.96이고 얘가 얼마야? 마이너스 1.96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내가 임의의 범위를 얼마? 마이너스 1.96부터 1.96까지 잡아버리면 그 안에 모평균이 있을 확률이 얼마가 된다고? 0.95가 된다는 거야. 그러면 이 Z값은 표준화시킨 거고 이 표준화된 것을 내가 구한 자료, 다시 말해서 표본 평균이라는 그 자료의 값으로 펼쳐보면 Z를 어떻게 구해? 표준편차. 분산이 모분산을 크기로 나누지? 그럼 표준편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 별량은 표본평균, 마이너스 모평균. 맞아요? 그게 얼마? 마이너스 1.96부터 1.96이 되겠지, 그지? 그럼 표준편차를 양변에 곱해. 마이너스 1.96, 루트 n분의 시그마, 바 x 마이너스 m, 1.96,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되겠지. 양변에 바를 빼고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고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면 부동방향 바뀌겠죠? 그럼 얘가 음수 곱한 게 이쪽으로 올 거고 바 x 마이너스 1.96 루트 n분의 시그마부터 m 얼마? 바 x 플러스 1.96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그래서 여기서부터 요 사이에 뭐가 있을 확률? 모평균이 있을 확률이 95%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얘를 가지고 뭐라 부른다? 95% 신뢰 구간의 범위라고 하죠. 됐어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 보통 알파부터 얘까지
여기까지 베타 이런 표현을 쓰지. 알파부터 베타까지. 돼? 그리고 그 1.96이라는 요 값은 뭐라고 불러? 실내 개수라고 부른다고요. 이 값이 0.47로 이렇게 문제에 주어져. 그랬을 때 이 실내 개수가 1.96일 수도 있지만은 가끔 가다가 얼마? 2라고 주어질 때도 있어요. 주어진 값대로 문제에서 계산을 해야지 답이 나와. 괜히 그냥 외우고 갔다가는 큰일 나. 됐니? 그리고 알파에서 베타를 빼버리면, 다시 말해서 이 실내 구간은 누구를 중심으로 나타낸 자료야? 이 실내 구간은 누구를 중심으로 나타낸 자료야? 모평균 아니라 누구요? 내가 구한 자료 누구? 바엑스 표본 평균을 중심으로 얼마만큼 뺀 거? 루트 n분의 시그마 얼마요? 마이너스 1.96 루트 n분의 시그마만큼 뺀 거. 바엑스에서 1.96 루트 n분의 시그마만큼 뺀 게 여기 알파가 되겠지. 맞잖아. 바엑스에서 얘만큼 뺀 거야. 바엑스에서 이만큼 뺀 거, 알파. 그러면 여기 얼마만큼 더한 거? 1.96에 루트 n분의 시그만큼 더한 거, 베타. 그러니까 누구를 중심으로 해서 자료의 범위를 잡은 거야? 표본 평균. 표본 평균을 중심으로 좌우 범위를 잡았다라는 거야, 구간을. 그리고선 이 사이에 누가 들어와? 모평균이 있을 확률이 몇 퍼센트? 95%라는 거야. 그래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 뭐라고 불러? 95% 실내 구간 뭐요? 길이는 2 곱하기 1.96 루트 n분의 얼마? 시그마로 구한다고요. 됐니? 얘에서 얘 뺀 거야. 그럼 바엑스 없어질 거 아니야. 빼기니까는 더하기가 될 거고.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실내 구간과 실내 구간의 길이를 얻어낸 거라고요. 그럼 이게 만약에 몇 퍼센트? 99%면 0.99? 0. 얼마요? 495? 맞나? 그랬을 때 이 실내 개수가 1.96이 아니라 얼마로 바뀌어? 2.58로 바뀌어요. 얘가 2.58로 바뀐다고. 나머지는 다 똑같고. 됐니?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99% 신뢰도 유도하는 거를 이것 따라서 한번 쭉 해보세요. 신뢰 구간의 길이까지. 한번 해보면 절대 안 까먹어. 그리고 응용되는 것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어. 손쉽게.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연속 확률 분포와 추정 관련된 내용 설명 다 마치고 이제 하나씩 문제 풀어보기로 하죠. 152번. 앞에서 배운 내용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좀 풀어보면 어느 나라에서 작년에 운행된 택시의 연간 주행 거리는 모평균이 M이고 정규분포를 따라간대. 그렇대. 이 나라에서 작년에 운행된 택시 중에 16대를 이미 축출하여 구간 연간 주행거리의 표본 평균 바엑스래. 16대를 이미 축출해서 구간 주행거리의 표본 평균이야. 그러니까 뭐야? 모집단과 표본에 대한 얘기가 등장해야지. 맞아? 그랬을 때 95% 실내 구간으로 조사했더니 얘래. 돼요? 그랬을 때 임의로 한 대를 선택을 했을 때 주행거리가 M 더하기 C 이하일 확률. 자, 여기서 이제 작년 9월 모평 문제인데 여기서 이제 한순간에 훅 가버린다. 일단 실내 구간을 했어. 뭘 구하래? 확률을 구하래. 이 택시의 연간 주행거리가 M 더하기 C 이하일 확률. 자, 확률을 구하래. 어떤 확률? 이하야. M 더하기 C 이하일 확률 구하래. 맞아? 그럼 여기 변수 뭐 써야 돼? 변수 뭐 써야 돼? 1번 바엑스. 여기 있으니까. 2번
X. X야? 바 X야? 선생님, 바 X로 했더니 안 돼요. 그래서 X로 했어요. X는 맞아. 왜? 문제 봐. 이었다. 이 나라에서 작년에 운행된 택시 중에 임의로 몇 대를 꺼내? 한 대를 선택을 한 거야. 그 택시가 연간 주행거리가 이거일 확률을 구하라 이 얘기야. 바엑스를 쓴다는 건 뭐야? 16대를 꺼내서 그 거리를 연간 주행거리의 표본 평균을 가지고 표본 평균이 M 더하기 C 이하일 확률 이래야지 바엑스 쓰는 거야. 무슨지 알겠어? 이 택시의 연간 주행 거리가 이거가 아니라 요 문장이 얘가 바엑스가 되려면 요 문장이 이 택시의 연간 주행 거리 이게 아니라 16대 이미 축출한 택시에 대한 연간 주행 거리 표본 평균이 M 더하기 C 이하일 확률 이래야 여기가 바엑스야. 근데 여기는 한 대에 대한 거니까 여기가 뭐야? X야. 돼요? 그럼 이걸 뭘로 바꿔? Z로 바꿔야 되겠지? 표준 편차분의 별량 X 마이너스 별량 X 아니다. 별량이 누구야? 별량이 M 더하기 C 마이너스 평균 M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그럼 뭘 구하면 돼? Z가 뭐보다 작거나 같아? 시그마분의 C 이하일 확률. 맞아? 그럼 시그마분의 C를 구해야지. 누굴 통해서? 얘를 통해서. 몇 대? 16대에 대한 표본 평균 95% 신뢰 구간이야. 그럼 C를 구해야 돼. 그지? 바X 마이너스 C가 뭐야? 바X 플러스 C가 뭐야? C가 뭐야? C에 해당되는 게 신뢰 구간 어떻게 구해? 바X 마이너스 95%니까 1.96 루트 n분의 시그마부터 얼마까지? 바X 플러스 1.96 루트 n분의 시그마. 맞아? 선생님 이거 실내계수 왜 1.96 썼어요? 0.475 여기 있잖아. 얼마야 Z값? 자, 실내 개수가 1.96이라고 제시하는 거야. 만약에 얘 값이 2라면 2로 써야 돼. 됐어? 그러면 지금 이게 뭐야? C고 얘도 C인 거지? 맞아? 그러면 자, C가 뭐라고? 1.96 루트 N 몇 대 꺼냈어? 16대 시그마. 맞니? 우리가 필요한 게 뭐야? 시그마로 나누면 시그마분의 C는 1.96 곱하기 얼마? 4분의 1 이렇게 되니? 그럼 0.4 얼마야? 4, 4, 16 4, 9 이렇게 됐지. 그러면 결국 Z가 얼마보다 작을 확률? 0.49보다 작을 확률 구하라는 거지. 그러면 표준 정규분포 곡선 그려지고 0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이고 Z의 값이 얼마보다? 0.49보다 작을 확률. 그러면 반쪽알이 일단 얼마? 0.5가 있을 거고 0부터 0.49 어딨니? 0. 얼마? 18, 79 둘이 뭐 하면 돼? 더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0. 얼마? 68, 7, 9 이렇게 되겠죠. 됐어?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다? 3번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돼요? 그래서 작년에 모의평가 문제인데 참 괜찮았던 문제가 하나 등장을 했지. 할 수 있어야 돼.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거야. 연습을 통해서 해보시고요. 그리고 문제를 잘 읽어야 돼. 변수를 바X로 써야 될지 X로 써야 될지 구분을 짓는 연습도 필요해. 그래서 중요하니까 별표 쳐놓고 153번 보도록 하죠. 153번 이것도 이제 작년 9월 목표인데 선생님 기억하기로는 아까 그 앞에 문제가 이제 B형에서 출제되었던 것 같고 요 문제가 이제 A형에서 출제되었던 것 같아. 선생님 기억으로는. 근데 맞나?
거꾸로인가? 이 문제 되게 어려운 것 같은데 이게 되게 어처구니 없는 문제야. 되게 가볍게 생각하면은 4점을 쉽게 얻는데 이걸 너무 복잡하게 하면은 되게 힘들어. 일단 전체 구간이 얼마니? 0부터 3까지야. 맞아? 그 0부터 3까지에 대한 연속 확률 변수 x에 대한 확률이 다음과 같대. 그러면 x에다 얼마를 넣어봐? 0을 대입하면 0부터 x까지에 대한 0부터 3까지에 대한 확률 x가 0이면 어떻게 돼? 3a가 되는 거지. 그럼 전 구간에 대한 확률이니까 얼마야? 1이 돼야 되겠지. 그럼 a가 얼마가 되는 거야? a가 3분의 1이야. 그러면 얘가 3분의 1이고 얘 또한 얼마가 되는 거야? 3분의 1 되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한테 뭘 구하라는 거야? 0부터 3분의 1까지에 대한 확률을 구하여라 이 얘기야. 그러면은 어쨌든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한 확률 밀도 함수가 뭐 어떻게 얘야? 0 넣으면 1이고 0이 여기 있으면 0 넣으면 1이고 3 넣으면 0이니까 여기가 1이고 여기 3일 때 0. 뭐 이렇게 그려진다고 해봐. 확률 밀도 함수가. 됐니? 그럼 0부터 얼마까지? 0부터 얼마까지? 3분의 1까지에 대한 확률을 뭐하여라? 구하여라 이 얘기지. 근데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거는 얼마부터? 얼마부터? x부터 3까지야. 3까지, x부터 3까지에 대한 확률을 알 수 있어. 그러면 결국 x에다 얼마 넣어보면 돼? 그렇지, 3분의 1. 왜? 3분의 1을 넣으면 확률 얼마? 3분의 1부터 얼마까지에 대한 확률? 3까지에 대한 확률이 3분의 1 넣으면 어떻게 되니? 3분의 1 곱하기 3-3분의 1이어서 얼마? 얘랑 얘랑 곱하면 1이고 얘랑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9분의 1이니까 얼마야? 9분의 8이 되겠지? 그러면 결국 어디? 이만큼 요만큼에 대한 확률이 9분의 8이라는 거 아니야?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0부터 3분의 1까지는 얼마가 되는 거야? 그래, 9, 1 더하면 얼마? 10 이렇게 된다. 대입만 해서 끝나는 거야. 근데 변수가 서로 물리고 있으니까 되게 어렵게 보이는 건데 별거 아닌 거야. 응? 그 4점이래. 아까 4점이랑 좀 다르지, 그지? 돼요? 그래서 확률 밀도 함수와 확률 총합은 1 그러한 것들을 조금만 생각해주고 표시를 해주고 그려보고 해본 다음에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 됐니? 자, 정리하고 154번 보도록 하자. 154번 작년도 이제 수능 문제고요. 0부터 2까지에 대한 뭘 구하래? 확률을 구하래. 그럼 0부터 2까지면은 요 면적 구하라는 거지. 그럼 뭐만 구하면 되겠니? K 값만 구하면 사다리꼴 면적이잖아. 그지? 맞아? 그러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지. 뭐 0부터 3까지 확률 밀도 함수니까 전 구간이 얼마다? 1이다. 그래서 어떻게? 일단 삼각형 넓이 산수야. 2분의 1 밑변 3 높이 얼마? 2K K부터 3K까지 맞아? 그럼 약분하면 얼마야? 3K. 그 다음에 요 밑에는 뭐야? 직사각형 맞지? 3 곱하기 뭐야? K. 그러면 얘랑 얘랑 더하면 6K. 그게 얼마라고? 그래서 K가 얼마? 그러면은 0부터 2까지에 대한 확률은 0부터 2까지에 대한 확률은 사다리꼴 2분의 1 뭐 윗변 K 6분의 1 그 다음에 아랫변 3K 6분의 얼마? 3 K가 6분의 1이니까 높이 얼마? 2 그러면 약분하면 6분의 얼마? 4 3분의 2가 되겠죠. 그래서 3하고 2 더하니까 얼마? 5가 답이 되겠죠. 됐어? 뭐 어려운 거 아니에요.
확률 밀도 함수 전 구간에 대한 면적이 얼마다? 1이라는 걸 가지고 문제를 푼 거고. 됐니? 정리하고 155번 보도록 하자. 155번. 어느 연구소에서 토마토 모종을 지은 지 3주가 지났을 때 토마토 줄기 길이를 조사한 결과 토마토 길이 평균이 30, 표준 편차가 2인 정규 분포를 따는데 3주가 지났을 때 줄기 임의로 선택한 줄기의 길이가 27 이상 32 이하가 될 확률 구하래. 가장 교과서적인 문제지. 정규 분포가 얼마를 따른데 30에 2제곱을 따른데 그때 그 토마토 줄기가 27부터 얼마 32 사이에 있을 확률 구해라 이 얘기지. 그러니까 그냥 뭘로 바꾸면 돼? Z라는 변수로 바꾸면 되겠죠. 표준 편차 2분의 별량 27 빼기 30. 표준 편차 2분의 별량 32 빼기 평균 30. 됐어? 그럼 이게 얼마야?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5부터 얼마요? 2 약분하면 얼마? 1까지에 대한 확률을 구하는 거지. 그러면 0이고 마이너스 1.5부터 얼마까지? 1까지에 대한 확률, 넓이 구하는 거지? 그러면 여기가 얼마냐? 마이너스 0부터 1.5니까 얼마? 0.4332고 여기는 0부터 1까지니까 얼마니? 0.3413 그거를 더하면 되겠죠. 그럼 얼마야? 0.7745가 되겠네. 그래서 정답이 2번 이렇게 되겠죠. 돼? 그래놓고 4점 준대. 교과서적인 문제야. 그러니까 틀리면 안 되는 문제 중에 하나라고. 이 내용은 가장 쉬운 거야. 볼 것도 없이. 돼요? 자, 정리하고 156번 보도록 하죠. 156번. 표준 편차가 시그마로 알려진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의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축출하여 모평균에 대한 신뢰도 95% 신뢰 구간이 다음과 같대. 흔히 어떻게 얻어낸 거냐? 104.4 m 139.6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야. 이 신뢰 구간은 누구를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진 거라고? 누굴 기준으로? 표본 평균이지. 그러면 여기서부터 마이너스 1.96 몇 퍼센트야? 95% 475 1.96 맞아? 1.96 루트 n분의 시그마 뺀 거 알파 플러스 1.96 루트 n분의 시그마 베타 이렇게 돼 있는 거지. 그러면 표본 평균을 중심으로 어떻게 똑같은 간격만큼 떨어져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얘랑 누구? 얘랑의 먼저 중점이 표본 평균이지. 그러면 더하면 얼마야? 242에 반은 표본 평균이 얼마? 120 이렇게 되겠네. 그리고 누구? 요 1.96 루트 n분의 시그마라는 값이 얼마가 되겠어? 120에다 얼마 더한 거야? 19.6을 더한 거지? 돼요? 응? 맞니? 그러면 1.96 루트 n분의 시그마가 19.6이니까 루트 n분의 시그마가 얼마가 되는 거야? 10이 되는 거지. 얘가 10이어야 1.96에다 19 빼서 19.6이 될 거 아니야. 됐어요? 자, 그래 놓고 뭘 얻는데? 같은 표본을 이용하여 같은 표본이야. 표본 평균 120을 그대로 쓰겠다라는 거지. 맞아? 99% 신뢰 구간이야. 0.495, 2.58. 그러면 신뢰 구간 얼마? 바x 마이너스 2.58 루트 n분의 얼마? 시그마. 바x 플러스 2.58 루트 n분의 얼마? 시그마.
맞니? 근데 바엑스가 얼마라고 했어? 120이라고 했잖아. 같은 표본을 이용한다고 했으니까. 맞아? 됐니? 그리고 루트 n분의 시그마가 얼마야? 10이라고 구했잖아. 돼요? 그럼 얼마냐? 25.8이니까 145.8부터 얼마까지? 빼야지. 미쳤어. 25.8을 빼니까 얼마니? 94.2가 될 거고, 얘는 100 얼마야? 45.8 이렇게 되겠네. 그지? 그러면 이 안에 있는 뭐? 자연수 개수니까 어떻게 되겠니? 95부터 얼마까지야? 145까지야? 그럼 빼서 얼마야? 50이니? 하나 더 하니까 얼마? 51개 이렇게 되겠지. 3점이래. 그냥 공식 몇 번 쓰면 되는 건데 어렵진 않아. 근데 이제 단지 우리가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어렵게 느껴질 뿐이고. 됐어요? 정리하고 157번 보도록 하자. 157번. 어느 회사에서 생산하는 음료수 한 병에 들어있는 칼슘 함유량이 모표준 편차 정규분포를 따른데 이 회사에 생산한 음료 16병을 이미 축출하여서 뭐 했대? 측정한 결과의 표본 평균이 12.34였대. 그러면 이 문장을 보고 바엑스가 12.34일까? 바엑스의 평균이 12.34일까? 위에 게 맞아? 밑에 게 맞아? 위에 게 맞아? 밑에 게 맞아? 얘는 표본 평균의 평균이라 했잖아. 그러니까 위에 게 돼야지, 위에 거. 표본 평균이 12.34라고요. 16병에 대한. 그랬을 때 뭘 구했어? 95% 신뢰 구간이 11.36부터 얘까지래. 그러면은 11.36이라는 거는 A? 알파? 베타지? 표본 평균 12.34니까 12.34는 어떻게 만들어진 거야? 11.36과 A를 더해서 반 쪼갠 거라고 해도 괜찮지. 그쵸? 그러면 2 곱하면 얼마야? 24.68이 되고 11.36을 빼면 얼마가 돼? 13.32가 뭐가 되는 거야? 여기 A가 얼마라고? 13.32가 되겠지. 돼요. 됐어? 그럼 A 값 구했고. 그럼 뭘 구하면 돼, 이제? 시그마. 그러면은 13.3이라는 건 어떻게 만들어진 거야? 13.3이라는 거는 표본 평균에다가 1.96 왜? 여기 있잖아. 0.475 1.96 맞아? 1.96에다가 루트 n분의 시그마를 곱한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바엑스가 얼마야? 12.349 크기가 얼마야? 16이죠? 그러면 12.3, 12.34를 빼면은 얼마가 돼? 68. 얼마야? 이게 0.98이니? 0.98은 얘가 12.1.96 곱하기 4분의 시그마 이렇게 되니? 그럼 여기 2하고 여기 2하고 약분하면 이게 0.98이지? 그럼 0.98, 0.98 날라가고 양변에 2 곱하면 시그마가 얼마가 되는 거야? 2가 되겠네. 그 표준 편차가 2짜리네. 돼? 산수야, 산수. 그럼 A가 얼마? 13.3이고 시그마가 2가 되겠지. 그래서 더하니까 얼마요? 이거 13.34 이러면 안 된다. 응? 2 더한 거야. 15 얼마? 3이 이렇게 돼야죠. 됐어요?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문제의 유형을 이렇게 살펴보면 A형에서 이 추정이라는 요 단원을 나온 적이 없어.
그러니까 최근에 많이 내는 부분이 이 단원인 거야. 추정, 신뢰도, 신뢰 구간에 대해서 많이 내는 거야. 그리고 앞에 있는 거에 대한 종합 문제가 결국 여기서 다 나타나요. 그래서 이쪽에 대한 파트 문제들이 최근에 잘 나오고 있으니까 연습 좀 많이 해보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죠. 수고했어.